안녕하세요. 아트로디스쿨 로디입니다. 지금부터 세계 디자인 법제사 영국 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7세기 말 영국의 직물 시장에 낯선 인도산 직물이 들어옵니다. 얇고 가벼운 데다가 부드럽고 무늬도 정말 화려했죠. 이 직물의 이름은 바로 캘리코입니다. 캘리코는 인도 남서부 캘리컷이라는 지역에서 만들어진 면직물입니다. 목화로 짜서 만든 평직물이죠. 표백하지 않은 미색 그대로 쓰이기도 했고 염색을 하거나 무늬를 프린트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무늬를 입힌 캘리코 천을 친츠라고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친츠 조각에 튤립이랑 곤충 무늬가 있죠. 18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걸로 추정되는데 일본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친츠 조각들은 지금 영국의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장식 미술과 공예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이죠. 인도 케랄라 북부에 있는 코지코드. 이곳이 예전에 캘리컷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염색이나 인쇄로 가공된 캘리코, 즉 친츠는 코로만델 해안의 항구에서 유럽으로 활발하게 수출됐습니다. 코로만델 해안에는 16세기 후반부터 포르투갈의 정착지가 3곳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열강들은 인도 무역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죠. 인도에 도착한 최초의 유럽인은 포르투갈의 항해사 바스코 다가마입니다. 그는 포르투갈 왕 마누엘 1세의 후원을 받았고 향신료 무역로를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요. 1497년 7월 바스코 다가마는 리스본에서 출항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498년 5월 인도 남서부 해안의 캘리컷에 도착합니다. 이것은 유럽과 인도 사이에서 해상 무역의 시대, 즉 대항해 시대를 여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 포르투갈이 인도와의 해상 무역을 독점하자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도 캘리컷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캘리컷은 7세기부터 아라비아 상인들과 교역해온 도시였는데요. 향신료나 면직물, 아름다운 보석 같은 귀한 물건들이 활발하게 거래되던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지요. 17세기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인도에서 캘리코를 대량으로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동인도 회사는 1600년 영국 왕실로부터 공식적인 허가를 받고 만들어진 거대한 국제 무역 회사였죠. 처음엔 향신료를 사오려고 시작했지만 곧 면직물 사업, 그 중에서도 특히 캘리코 무역으로 사업을 넓혔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단순한 무역 회사가 아니었죠. 동인도 회사는 자체적으로 군대까지 운영했는데요. 이것은 무력으로 무역권을 차지하려는 시도였죠. 동인도 회사는 심지어 전쟁까지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1612년에는 무굴 제국의 해군과 스와리 해전을 벌였는데요. 이 해전에서 승리한 다음에 수라시라는 지역에 팩토리라는 상관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1686년에는 무굴 제국을 상대로 차일드 전쟁을 일으켰지만 결국 패배하고 말았죠. 그래서 막대한 배상금을 내고 사면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인도 회사는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오가며 노예 무역에도 관여했습니다. 영국 상인들은 이렇게 무역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인도 해안 도시들의 영향력을 넓혀갔죠. 결국 동인도 회사는 인도를 식민지로 만드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도산 캘리코, 모직이나 견직에 비해서 무게도 가볍고 가격도 쌉니다. 무늬도 아주 정교하고 이국적입니다. 장인들은 손으로 꽃무늬를 찍어냈고 무역상들은 염색 상태를 꼼꼼히 살폈죠. 완성된 천은 배에 실려 유럽으로 향합니다. 캘리코는 런던을 시작으로 유럽 전역을 사로잡습니다. 17세기 후반 영국에서도 캘리코 산업이 급속히 성장합니다. 영국은 미가공 캘리코 원단 자체를 들여와 직접 염색하고 무늬를 찍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영국에서 면직물 가공 산업이 자라나기 시작했죠. 18세기 초 영국 직물 산업의 중심은 모직과 견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수입된 캘리코가 큰 인기를 끌자 기존 산업은 급속히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에 직물업자들은 정부에 호소합니다. 캘리코 산업을 규제해 달라고 말이죠. 그 불만은 거리로 이어졌습니다. 일부 직조공들은 동인도 회사의 창고를 습격해서 폭동을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전통 산업을 보호해달라며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결국 영국 의회가 움직입니다. 1700년 첫 번째 캘리코 규제법이 제정됩니다. 법의 정식 명칭은 빈민의 보다 효과적인 고용과 왕국 내 제조업 장려를 위한 법이라고 합니다. 윌리엄 3세 통치 11년 제10호 법률로 공포된 이 법은 인도산 면직물,
특히 염색되거나 인쇄된 캘리코의 영국 내 소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영국 본토에만 적용되었고 북미 식민지, 카리브해, 캐나다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대서양을 건너 캘리코는 여전히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1719년 영국 직조공들 사이에 또다시 폭동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캘리코 옷을 입은 여성들이 표적이 됩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아쿠아 포르티스라는 질산을 뿌려 옷을 훼손하거나 캘리코를 찢는 등의 폭력적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의 배경에 당시 영국 사회에서 여성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캘리코 패션이 유행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기존 산업계에서 위기감을 느껴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었다고 분석합니다. 결국 의회는 다시 한번 개입합니다. 1721년 두 번째 캘리코 규제법이 통과됩니다. 조지 1세 통치 7년 제7호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법의 정식 명칭은 염색 인쇄 면직물 착용 금지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은 1722년 12월 25일부터 영국 내에서 염색되거나 인쇄된 면직물의 착용과 사용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그 표면적 이유는 모직과 견직 산업 보호였습니다. 하지만 이 법 역시 식민지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서양 건너 식민지에서는 캘리코 수요가 늘었습니다. 결국 인도산 캘리코는 본국에선 억제되었지만 식민지를 중심으로 다시 퍼져나간 것이죠. 세계 디자인 법제사의 첫 번째 이야기. 17세기에서 18세기로 이어지는 캘리코의 여정.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 시기에 캘리코법은 디자인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규제하는 법이었죠. 이국적인 캘리코가 영국의 전통 산업을 뒤흔들었고, 그 충돌 속에서 낯선 아름다움은 사회를 흔드는 파장이 되었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영국 내부에서 캘리코 산업이 꽃피웠던 시점으로 가서 디자인 보호법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역사적 장면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면직물의 전성기, 그리고 산업혁명과 맞물린 디자인의 법적 전환점까지 더 깊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다음 에피소드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아트로디스쿨 로디였습니다.